사회가 많이 돼서 카메라 안 보이는데 목다로 맞다, 거기 계셨습니다. 패딩 입고 다니시고 그러실 때 오늘 국가 배정된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해찬 당대표의 소개사항으로 보름지당 제15차 최고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15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고용 상황이 최악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당정 간에 아주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하락을 좀 며칠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아주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증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정부 당국이 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비핵화가 진전이 있고 또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국면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만나는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더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기에는 역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도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인데 우리가 조바심을 좀 갖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비준하기에는 비핵화의 진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성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비핵화하고 판문점 선언하고는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한 것이고, 물론 비핵화가 더 진전이 되면 비준에 더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
반대하는 분들을 더 이제 설득을 해서 연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 장들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장들에게 저희가 부탁한 건 일자리 만드는 일에 좀 적극 참여해달라는 거하고 남북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걸 우리가 부탁을 드렸고, 단체 장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사 문제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달라. 너무 행안부가 지나치게 모든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원내대표 네,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또 발표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 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어제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수천만 명 수준에 그쳤던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 고용 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주력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되살리고 과잉 경쟁이 심각한 자영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당장 몇 시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구직자, 신중년, 어르신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행정보조, 공공기관, 인턴 등 인턴십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과 어르신들에게는 국유재산 조사, 교통안전 지원, 국립공원 관리 등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단기간이라도 취업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고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고용 분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필요없는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자료 조사 업무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 구조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떼쓰기와 정치 공세를 통해 국감장을 막장국감, 정제국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감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두 차례나 장외소동을 일으키더니 장관 대신 차관에게만 지휘하는 총국도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까? 오히려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막장 국감, 정쟁 국감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7개월, 9월 14일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은 이미 시행되었는데 정작 법에 따른 진상조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로부터 총 9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장과 우리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진작에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차일 비일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일각에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처럼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진상조사위 구성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차명부동산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상속과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SBS 보도를 보면은 1978년 이병철 당시 삼성 회장이 용인 에버랜드 인근의 부동산을 임원 14명에게 넘겼고 그 임원들은 다시 성우레저라는 회사에 그 땅을 넘긴 뒤에 장부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에버랜드에 되파는 그런 방식으로 이 차명부동산을 상속하고 증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면적은 여의도보다 더 넓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제대로 상속과 증여가 됐었다면 정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삼성 일가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땅이 삼성 에버랜드의 자산 가치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끔 만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의 경우에 50억을 넘게 세금을 토탈한 경우에 이 사실을 안 후 1년 내까지 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세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물리는 등의 정당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무재 씨가 2008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이용해서 고 장자연 씨와 35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이무재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차명부동산 의혹과 마찬가지로 왜 삼성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삼성도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통의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삼성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국가기관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광훈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 또 그리고 일부 언론에 혼동이 있어서 몇 가지를 꼭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정부가 나서서 마치 이 조작된 정보의 가짜 진짜 여부를 다 판단하고 정부가 자유유지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주장. 세 번째는 이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애매하다 이런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과장되게 반응을 하느냐는 잘못된 그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하겠습니다. 반론이라 바로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 21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의 제약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량식품 유통을 좀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왜 먹는 자유를 침해하냐, 왜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냐 하는 반론을 펴는 것과 저는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왜 정부가 나서느냐, 정부가 모든 걸 다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독재시대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일 만큼 그렇게 한가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지혜가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 명예훼손, 모욕, 비방, 선동 등은 이미 우리 법에서 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이런 행위들은 이미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관광 서비스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게 지금까지 지적인데, 사실 일부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 전기통신망 사업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법기관과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졌거나 또 앞으로 내려질 겁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허위 조작된 정보들은 누군가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고 그 이후의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랫동안 해오던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다 뭐를 이 가짜 영혼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수장이나 또는 헌법기관과 관련된 어떤 사실, 명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방문해서 방명록에 남긴 그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국무총리실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판정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단 0.1%도 동의하지 않을 뿐이 안 계실 겁니다. 세 번째,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언론사 스스로 인정한 것, 여기에서 차츰차츰 축적이 돼가면 우리 이미 형법이나 다른 법에서 또는 선거법에서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여기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거나 찬양하거나 거기에 나가서 또 우리 성노예 피해 당사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 이것도 반드시 저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저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정파적 어떤 관점에서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예훼손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그 개개인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희석이 되고 있어 결국 무혐의로 또는 무죄로 판결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온라인 그 사업자,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단순 4계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과방에 여야 모두 11건의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집중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매우 모순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라도 당리당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의 2013년부터 2017년간 5년간 주요 전형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9곳이 지방 거점 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립대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에 비해 1,000억 가까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국립대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 네, 국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제 강릉 아산병원 노동조합의 정규직 전환 기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병원 노동자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10월 1일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노동이었던 병원 직원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준 경영진의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이룬 이은경 위원장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직도 노조 파괴 행위, 부당노동 등 약탈적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 아산병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노사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젊은 시절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보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사업에서는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악덕 원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1146곳 중에 95%가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유치원 운영비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이 가장 많았고, 친인척을 채용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느니, 급식비 부정행위, 위생관리 부실 등 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원화 1인당 월 22만원, 매년 2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항목을 만들어 매달 2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백화점이 된 유치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 시스템과 교원 자격 등 인사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형석 피고위원을 듣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주석한 활동을 촉구하는, 구성을 촉구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돼서 어제 국가보훈처에서 위법부당행위 재벌방지위원회 진상조사를 공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미물리한 행진곡 제창을 나갔던 이유가 MB와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감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물리한 행진곡은 80년 5월 이후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5.18 기념식장에서 참석자들의 제창을 방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18 기념식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5.18 미물리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계 투쟁 현장에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국가기념식장에서 주먹을 쥐고 팔뚝질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 이런 아이러니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미물리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서 그렇다면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제창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제창을 막고, 특히 광주시 이 합창단이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인천시 합창단을 불러다가 5.18 기념식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에 5.18 기념식장에서 미물리한 행진곡 제창을 방해하고 거부했던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시에 박성춘 보훈처장의 역할이 또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기념곡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것을 촉구드립니다. 오늘부터 99회 전국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있는데 전국체전에는 정치권의 관심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익산에서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리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또 5일간 개최됩니다. 보석의 도시죠, 익산이.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익산이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가 됩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토요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